2020년 5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대학로에 있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극단 아어가 공연한 죽음의 집이라는 연극을 봤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들이 티격태격한다는 점에서 야스미나 레자의 아트를 연상시키고, 또 부부가 신랄하게 서로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점에서 역시 야스미나 레자의 대학살의 신을 연상시키는 작품이었습니다. 우화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강백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 작품 죽음의 집은 그건 나름의 매력과 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배우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한 공연입니다. 칭찬입니다. 이 작품의 진정한 승리는 드라마에 있습니다. 아마 구조가 조금 더 간단했더라면 이강백의 아류 같은 느낌을 주었겠지만, 관객을 진부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몇 번의 반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작품은 관객이 드라마에 계속 빠져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집이 있고 그 집에 자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객들이 의문을 갖도록 하는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관객들이 사실은 누가 죽었는가,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 인식,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반전들이, 뒤집힘들이 있어서 관객들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때는 가슴이 찡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러한 다수의 반전이 있는 극작 기법의 승리입니다. 대사 자체가 담고 있는 철학이나 사색의 깊이가 극작 기법의 승리만큼 두드러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활력이나 영감이나 생명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한탄하고 회의하고, 그러다가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은 또 그러한 일상의 무의미해 보이고 자질구레해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생명의 징표이며 즐기고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의 대사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적 깨달음이나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들을 흥미롭고 새로운 기법으로 잘 전달해 주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재미가 없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니까 일상을 잘 살자. 일상성이 곧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사나 인물들의 움직임은 매우 일상적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종의 부조리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연의 전단을 보니까 사실주의, 부조리극이라고 태그가 되어 있네요. 온전히 사실적임을 추구하지 않는 공연이라서 그런지 인물을 제4의 벽 코앞에 딱 갖다 붙여서 관객과 정면으로 마주 앉게 하고, 그러다가 그 인물이 다시 관객을 등지고 앉게 하기도 하는 동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명 디자인도 사실적인 재현을 돕는다기보다는 상황과 정서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에게 사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집 안의 공간은 사실성을 초월한 공간이므로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좋은 공연이었고 흥미로운 드라마였습니다. 야스미나 레자의 아트 같은 작품은 각급의 공연 집단에서 공연들이 많이 되었죠. 이 작품 죽음의 집도 그것이 담고 있는 적당한 사실성과 독특한 반전의 매력, 적당한 사색의 깊이,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집단들에 의해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각급의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서 많이 공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7, 80년대의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보면 아무래도 구조가 조금 간단한 느낌이 있어서 함량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번역극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공연하게 되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영화들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극작술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지고 있던 시점이라 객석의 의자 간격을 조금씩 평소보다 더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석 정도가 들어갔을까 싶은데 그 객석이 거의 다 관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극장의 로비도 넓고 해서 개인들이 서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공연의 충격이나 감동이 그토록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극이 정말 끝난 것인가, 연극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를 관객이 확신하지 못해서 박수를 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연자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식과 무의식, 삶과 죽음, 일상, 상식, 착각이나 망상을 넘나드는 참신한 감각의 드라마였습니다. 요즘 프리젠테이셔널하고 포스트 드라마틱한 공연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드라마적 공연들은 힘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흥행 위주의 멜로드라마들이 판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막연한 느낌을 받고 있던 차에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발견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극장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건물의 1층에는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그 커피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염병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정말 우리는 일상에서 삶의 쾌락과 죽음의 공포를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